안녕하세요. 오늘 학습 주제는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요. 나무도막 실험을 실제로 관찰해보며 그 결과를 정리할 거고요. 두 운동의 속도 변화를 그림과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예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뒤에 추가로 뉴턴의 대포에 대해 이야기한 후 문제들을 풀고 마칠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교과서 90쪽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번지점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중력을 받아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운동을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이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은 스키 선수가 산비탈에서 내려오다가 수평 방향으로 뛰어내리는 모습인데 아래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이렇게 곡선 모양을 그리며 운동하고 있어요.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점프를 할 때에도 스키를 타고 점프하며 수평으로 이동할 때에도 모두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인 아래쪽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빨라지는데 이것을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운동 경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실험으로 알아봅시다. 교과서 92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모양이 같은 공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들고 있다가 하나는 그대로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똑바로 옆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두 공 중 어느 것이 바닥에 먼저 떨어질까요? 실험을 해봅시다. 두꺼운 종이를 그림과 같이 접어서 집게로 30cm 자에 끼울게요. 그리고 이 자를 스탠드에 연결한 50cm 높이의 클램프에 단단하게 고정한 다음에 양쪽에 나무도막을 올려놓고 손으로 자를 당겨 휘어지게 합니다. 교과서에는 나무도막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나무도막이 없어져서 큰 단추를 2개씩 붙여서 찍어봤어요. 언뜻 보면 나무도막 같죠? 여러분도 만약에 해보고 싶으면 비슷한 물건을 찾아서 실험하며 동영상을 찍고 슬로우 모션 어플로 느리게 재생하면서 관찰해 보세요. 집에 스탠드와 클램프가 없어도 자를 한 손으로 들고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해본 친구들이 있다면 쌤한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 아까 자를 노란색 나무도막 쪽으로 당기라고 했었죠. 당긴 상태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두 개의 나무도막이 서로 다른 경로를 그리면서 떨어질 거예요. 영상을 볼게요. 자, 당깁니다. 놓을게요. 두 나무도막이 어떻게 이동했죠? 너무 빨랐나요? 슬로우 모션 어플을 이용해서 다시 천천히 볼게요. 자, 잡아당기죠? 놓습니다. 아까 오른쪽에 있던 빨간색 나무도막은 자에 밀려나서 스키 점프를 하는 사람처럼 수평으로 날아갔고요. 왼쪽에 있던 노란색 나무도막은 밑에 받치고 있던 종이가 이동하면서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처럼 자유낙하를 했어요. 그림으로 다시 보면 뒤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자의 반동에 의해서 잡아당긴 방향과 반대 방향인 앞쪽으로 자가 튕겨 나와요. 그래서 노란색 나무도막은 받치고 있던 종이가 없어지니까 그대로 자유낙하를 하고 자의 반동에 의해 함께 밀려난 빨간색 나무도막은 앞으로 날아오면서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게 되는 거죠.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이런 그림을 제시하고 각 나무도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판단해서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 집에서 자를 튕겨보세요. 그럼 결과를 봅시다. 영상은 올해 3학년인 여러분 선배들이 1학년 때 모든 별로 실험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은 거예요. 두 나무도막 중 어느 것이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지 보세요.
거의 동시에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두 나무도막은 정지해 있었어요. 속도가 0이죠. 그리고 각각 자유 낙하를 하고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낙하를 하는데 어떻게 떨어지건 연직 방향으로는 똑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똑같이 가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유 낙하하는 나무도막의 연직 방향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속도가 0으로 정지해 있던 노란색 나무도막이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집니다. 1초가 지나면 속력은 9.8m/s가 되고 1초가 또 지나면 19.6m/s, 또 1초 뒤에는 29.4m/s, 또 1초 뒤에 39.2m/s가 돼요. 매 1초마다 약 9.8m/s씩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빨라지는 비율인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력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력 변화량으로 중력 가속도와 같죠. 1초분의 9.8m/s이므로 9.8m/s 제곱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빨간색 나무도막의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속력 변화를 살펴볼게요. 사진은 탁구공을 수평 방향으로 굴러가게 해서 그 과정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한 번에 나타낸 모습인데요. 이 탁구공의 운동은 수평 방향 성분과 연직 방향 성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교과서 90쪽으로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수평으로 민 공이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거예요.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공은 각각 어떤 운동을 하는지 봅시다. 먼저 수평 방향의 운동만 따로 보기 위해서 네모칸 A의 공의 위치를 그려볼게요. 처음 공은 이 위치에 있었죠. 공을 밀면 그 다음 순간에는 이 위치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또 그 다음에는 여기, 나머지 공들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연직 방향의 운동만 따로 보기 위해서 네모칸 B의 공의 위치를 마찬가지로 그려보세요. 처음과 두 번째 순간의 위치가 거의 같아서 하나로 그릴게요. 나머지 공들의 위치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수평 방향으로는 공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가 같으므로 속도가 같아요. 그리고 직선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를 등속 직선 운동이라 해요. 참고로 직선을 빼고 등속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에는 미는 힘이 작용을 했죠. 그렇지만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는 0이에요. 그리고 물체는 자신의 운동 방향과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처음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마찰력이나 공기의 저항 같은 다른 힘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 다음 연직 방향으로는 아까 본 자유낙하 운동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하는 거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요. 즉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고 이것은 중력 가속도 때문이죠.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림도 그리고 필기도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질 때
세게, 즉 빠르게 던질수록 공은 어떻게 될까요? 연직 방향의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시간은 같을 테지만 같은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는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이동하기 때문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93쪽으로 오세요. 3번 질문의 답을 정리해 봅시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등속도 운동을 하고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죠.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가 일정하므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그래프는 다음과 같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이 두 가지 운동이 합쳐져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으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이때 수평 방향의 운동은 없으므로 속도가 0이고요. 연직 방향은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중력만을 받아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때 역시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면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을 받아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하는 동안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처음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속도가 0인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두 운동이 합쳐져서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고 두 물체는 연직 방향으로 같은 중력 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던질 때의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죠. 이 개념을 뉴턴의 사고 실험인 뉴턴의 대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산 꼭대기가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을 상상하고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포를 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포탄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포탄의 운동 경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발사 속도는 상대적인 값으로 이 속도를 변화시켜 보면서 포탄의 운동 경로를 관찰해 볼게요. 먼저 좀 낮은 속도로 발사합니다. 얼마 못 가서 떨어지죠. 속도를 높이면 조금 더 멀리 가서 떨어지네요. 이렇게 높여도 마찬가지고요. 자, 속도를 더 높이면 지구 주위에 붙잡혀서 이렇게 원궤도 운동을 하고요. 속도를 더 높여 볼게요. 그러면 타원 궤도를 도네요. 자, 속도를 또 더 높여보면 더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죠. 자, 더 속도를 높여 볼게요. 그러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지구를 탈출하네요. 이것을 정리해서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도 교과서에 그려 놓으세요. 발사 속도가 작으면 포탄은 얼마 가지 못하고 A처럼 지표로 떨어질 거고요. 더 빠른 속도로 발사하면 B처럼 더 멀리 가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8km/s의 속도로 발사하면 C처럼 원운동을 하며 지구 주위를 계속 돌 거고요. 여기서 속도를 더 높이면 D처럼 타원 궤도를 돌다가 지구 탈출 속도인 약 11.2km/s 이상의 속도로 발사하면 포탄은 이처럼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뉴턴의 사고 실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18강 영상에서 뉴턴의 사과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었죠.
노란색 나무도막처럼 사과는 중력을 받아 지구로 떨어집니다. 빨간색 나무도막처럼 발사된 포탄도 지구 중력을 받아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특정 속도로 빠르게 발사된 포탄은 지구 주위를 영원히 공전하게 돼요. 포탄은 지구 중력을 받아 계속해서 지구로 떨어지고 있지만 자신의 수평 속도로 인해 지면에 대해 수평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와 부딪히지 않게 되는 거죠. 달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사과처럼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로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아서 지구와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중력을 받는 동시에 수평 속도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죠. 역시나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 연직 방향으로 조금 이동하지만 수평 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력을 받아 조금씩 떨어지지만 앞으로 속도와 방향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죠. 이런 식으로 뉴턴은 지구를 도는 달의 운동을 설명하고 아주 빠르게 쏘아 올린다면 인공위성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죠. 결국 달은 실제로는 지구 중심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사과인 셈이고 만유인력은 이렇게 지구 안의 사과뿐 아니라 우주 공간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보편적인 힘인 것이죠. 뉴턴의 통찰력이 놀랍지 않나요? 뉴턴의 업적은 이렇게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현상을 달까지 확장해서 생각했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 문제와 적용 문제를 풀고 마칠게요. 1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죠. 2번.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죠. 3번.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운동할까? 연직 방향에 힘이 없으니까 처음 던진 수평 속도와 운동 방향을 유지하면서 계속 날아가겠네요. 적용 문제 1번입니다. 두 공 중 하나는 자유낙하시키고 다른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두 공이 받는 힘을 옳게 짝지은 것은? 영상을 멈추고 푼 후에 답을 맞춰보세요. 여러분 답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이니까 1번이죠. 2번. 실험에서 노란색 나무도막의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분해할 때 수평 방향의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노란색 나무도막은 자유낙하 운동이었죠.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 성분이 아예 없었어요. 따라서 답은 5번이겠네요.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물리 부분이 조금 어렵죠? 교과서 정독하고요. 다시 영상 보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문제집 풀면서 개념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공부란 게 처음이 가장 어렵고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되면서 점점 쉬워질 거예요. 화이팅 하세요.